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2018년 7월 학평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 7월 학평이 6월 모평하고 비교하면 1등급 컷은 6월 모평보다 조금 올라갔죠. 지금 1등급 컷이 93점, 87점, 80점이 1, 2, 3등급 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난이도도 거의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월 학평은 이제 재학생들만 본 거고 재수생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보면 이제 1등급 컷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7월 학평에서 특히 이제 화작은 6월 모평과 동일하게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아주 쉬웠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화작에서 오답한 학생들은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3등급, 4등급 되는 학생들도 화작에서는 거의 오답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5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어휘력도 좀 약하고 화작에 필요한 개념들도 좀 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화작에서도 오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등급이 내가 5등급 이하다. 그래서 어휘력도 많이 부족하면 급하게 서둘 거 없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기본 개념이나 어휘들을 익히기 위해서 지문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접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휘력도 늘어나고 개념어가 명확해지면 점점 이제 한 시간에 보는 문제나 지문의 양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결국 5등급 이하인 학생이 1등급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기 등급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됐죠? 요즘 화작에서 여러분들 출제되는 것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그 지문에 대한 글쓰기 장문에서 일단은 서로 인터뷰를 해요. 그걸 자료로 해서 글을 써요. 알았죠? 그 글에 대한 평가하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글쓰기 평가에 대해서 과연 통일성이 있느냐, 아니면 글이 응집성이 있느냐, 완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신뢰성을 띠고 있느냐, 또는 글이 잘못된 부분이 표현에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요즘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고쳐쓰기 문제는 좀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하나 제시하고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기역, 미음 중에서 고쳐 쓴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오래돼서 이제 변화가 좀 생겼죠. 이런 변형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가 장문에서 자료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화작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극복하면 거의 오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요, 화작과 동일하게 7월 학평에서는 쉽게 출제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올해 그 7월 학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문법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 그 다음에 중세국어도 여러분 진짜 중세국어만 합니다. 국어의 역사도. 중세국어의 특징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표현, 그 다음에 맞춤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올해 7월 학평처럼 표준 발음법이나 맞춤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학평에서 지금 나온 게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마자 표기가 나왔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올해 수능에서 7월 학평처럼 맞춤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표준 발음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 맞춤법이 출제되면 띄어쓰기라든지, 됐죠? 아니면 이제 품사와 관련된 문제가 융합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맞춤법의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죠?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단초사만 붙여 쓴다. 됐죠? 또는 우리나라 말은 소리대로 쓴다. 근데 어법에 맞도록 쓰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대로 쓴 건지 원형을 밝혀 쓴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은 이제 음운 변동과 연관돼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9월 모평을 보고 6월 모평과 비교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7월 학평을 보면 문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을 반영한 듯한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올해 7월 학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이인데, 문학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제 낯선 지문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 문학을 암기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특에 있는 작품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지문 내용을 그냥 이해하지 않고 특징을 암기해서 그 제시된 지문만 그냥 꼼꼼하게 분석해서 외우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오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수능에서 낯선 지문은 이번에 여러분 7월에 윤호영의 까치가 나왔죠. 분명히 수필이 출제가 되면 수필은 낯선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 수필이나 고전 수필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현대시 중에 한 편은 낯선 시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필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을 경험해서 주제 정도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현대시도 여러분들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만 공부해도 낯선 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주제와 상황과 유사한 작품이 출제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 문학은 낯선 지문이 나왔지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독서가 문제돼. 이 독서가 세 지문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지문은 좀 쉬웠어요. 알았죠? 두 번째 지문은 이제 불꽃 깜찍이인데 이 지문에서 27번 문제 오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지문에서 특히 36번 문제를 오답한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오답한다는 게 아니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오답하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독서가 세 지문이 나오는 건 뭐 동일한 출제 기조입니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7월 달도 화작과 문법과 문학과 독서 중에서 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2등급 정도 되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이 비문학 지문이 완벽하게 맞아야 돼요. 비문학에서 틀리면 여러분들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월 모평에서 선생님이 등급별로 공부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 비문학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비문학에서 고난도 지문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6월 모평 전에 이 비문학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3등급 정도가 되면 문학도 좀 약하고요. 비문학은 특히 더 약하고 문학은 그래도 비문학보다 조금 낫다라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4등급이 되면 여러분 세 파트가 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해됐죠? 5등급은 거의 이제 어휘력과 개념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7월 학평을 보면 아마 이 비문학 지문을 읽다가 시간을 써서 이 문학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마지막 고전소설 장백전이라는 소설이 쉬운 줄거리로 돼 있는데 결국은 그걸 급하게 읽다가 오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43번 문제, 45번 문제도 오답률이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7월 학평은 전체적으로 6월 학평보다는 좀 쉽게 출제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3학년 학생들 중에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본 거라 혹 원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 7월 학평을 뭘로 이용하면 되냐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뭐 등급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비가 엇갈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정확히 좀 찾으세요. 화작은 여러분들 문제될 게 없고 특히 이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문법이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법을 선생님이 완성하라는 건 진짜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전범이라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법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인 용어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어간이 무슨 말인지, 어근이 뭔지, 어미가 뭔지, 형태소가 무슨 뜻이고, 의문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의문 변동에는 뭐가 있는지. 됐죠? 문장 성분에 어떤 종류가 있고, 품사와 문장 성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장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지금 익히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용어가 돼 있어야지 문제에서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를 빨리 이해해서 선택지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이 있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문법 단위, 기본 단위의 의미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문법이 출제되는 범위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의문 변동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품사나 문장 성분에서 한 문제, 됐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 한 문제, 문법 요소에서 한 문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형태소에서 접사가 나오거나 어미가 나오거나 조사가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돼 있는 게 중요하다. 알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연계교재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방학 때 문법 문제집을 시중 출판사 문제집도 좋으니까 문제집을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푼 다음에 그걸 좀 반복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3, 4등급 정도 되면 비문학이 약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학도 약한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여기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고 이거 안 합니다. 특히. 왜? 문법은 외우는 게 많으니까 비문학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지문들이 있으면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래도 내용이 재미있는 문학, 그 다음에 암기할 게 조금 있는 문학을 공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3, 4등급 학생들은 문법 시중 출판사의 문법 책을 하나 사고요. 비문학 책도 하나 사세요. 비문학 책 중에서 뭐 신사고에서 나온 비문학 책이나 됐죠? 진학사 블랙라벨이라든지 알았죠? 이런 책들을 하나 사세요. 사서 그 책 긴 지문이나 고난도 지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매일 3지문, 4지문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경험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문법 문제도 풀고 비문학도 하고 문학도 동시에 책을 사서 3파트를 동시에 풀도록 하세요. 이 중에 가장 내가 미안합니다. 비문학이 자신 없다. 그러면 비문학을 공부하는 양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3권의 책을 사서 반드시 3권을 빠른 시간 안에 시간 투자를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3, 4등급 학생들은 꼭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문학은 비문학보다 뭐가 많아요? 개념어들이 많죠. 이 개념어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택지 비교 능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 4등급은. 그래서 9월 모평 전에 문법책, 비문학책, 그 다음에 문학책을 사서 한 번 정도는 따로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 말고 따로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문법과 비문학과 문학을 동시에 일관성 있게 매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3, 4등급 학생들이 선생님 나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등급이 똑같은데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대체로 선생님이 공부를 했는데 오르지 않는다? 라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체로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만큼 공부하는,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모평 전에 여름방학 때 잠을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1등급하고 2등급 학생들은 원래 지금 현재 수능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1등급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이 1등급을 받으려면 거의 뭐 문학과 문법은 머릿속에 이미 연계교재 글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비문학,
경험을 계속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비문학이 극복이 된 학생, 자신 있는 학생은 1등급 받는 게 아주 쉽습니다. 왜? 비문학이 자신 있으니까 문법 조금, 문학 조금만 채우면 그냥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특히 이게 약하고, 이과생들은 비문학은 괜찮은데 문학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학생은 일단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집을 꾸준하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이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집, 봉투 모의고사가 있겠죠. 그죠? 뭐 요즘 김봉서 모의고사도 있고 상상 모의고사도 있고 시중 출판사에 나오는 봉투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고난도 신유형 4주 완성이라는, 됐죠? 교재도 있습니다. 거기 4회분의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수능 완성에는 5회분의 모의고사가 들어있죠. 이걸 수업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들이 문제를 풀고 본인들이 틀리거나 약한 부분을 찾아서 따로 자꾸 이렇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가 문법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 문법에서 한 문제를 틀렸어. 비문학에서 2문제 틀리고 문학에서 1문제 틀려서 이번 점수가 92점인데 이렇게 되면 1등급 받는데 약간 불안감이 있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 약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문학을 3지문 하는데 꼭 2문제나 3문제를 틀린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비문학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면서 특히 본인의 약점에 해당하는 걸 채우세요. 문학이 약한데 특히 나는 좀 시가 약하다 그러면 시 문제집을 사세요. 시중 출판사에 현대시 문제집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푸세요. 그리고 그걸 1번 정도, 2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게 됐죠? 내가 문법이 약하다, 불안하다 그럼 문법만 사세요. 됐죠? 그 문법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반복. 됐죠? 특히 나는 독서가 약하다 라고 하면 고난도 독서 지문들을 경험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의 출판사의 문제집 중에서 고난도 독서 문제집을 사서 경험을 꼭 하셔요. 특히 2등급 학생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면서 약점에 해당하는 파트의 문제집만 사서 따로 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약점이 보완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거의 우리 실전 모의고사 9월 모평 이후에는 거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해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 때는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처음에는 시간을 분명히 80분 재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채점을 하세요. 내가 몇 점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틀린 문제나 정확히 답의 근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았다. 그것도 틀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문제나 이해가 정확히 안 된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세요. 해설지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시 읽고 그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의 답의 근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약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그냥 풀고 채점하고 몇 등급, 풀고 채점하고 몇 등급 이런 식의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하면 등급은 그냥 유지만 되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오늘이 7월 지금 11일이니까 알았죠? 12일입니다. 진짜 12일이니까 우리 9월 모평까지 거의 그래도 한 50일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50일이면 여러분들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9월 모평에서 그래도 내가 2등급,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온다면 마무리를 잘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은 1등급이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간 없다고 쫓기거나 하지 말고 알았죠? 하루에 2시간 정도 꼭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일관성 있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선생님하고는 다음 수능 완성 교재 동영상을 선생님이 계속 올려줄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와서 선생님 동영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됐죠?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글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성적에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또 기뻐하거나 하지 말고, 알았죠? 본인들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서 9월 모평전의 약점을 꼭 보완하고 1등급의 목표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를 또 열정을 선생님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수업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